오늘은 작년 12월쯤에 있었던 연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걸 새롭게 경험했다기보다 그동안 해왔던 아주 사소하고 작은 축적들이 조금씩 모양새가 갖춰져 보이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최소 6개월, 1년 가까이 꾸준하게 했던 것들이었는데요. 저도 예상하지 못한 나름의 결과물들을 만들었더라고요. 사실 정말 작년 동안 바라고 있었던 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일의 방향성이었는데 딴짓 경험들이 충분히 영감이 되어줬고 저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발견한다는 게 충분하다면 일이나 사업의 시작을 위한 발판과 또 방향이 되는 것에 대한 답도 별개의 것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오래 해야 말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꾸준했기 때문에 그만큼 확신도 생기고요. 저도 작년의 경험들 덕분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의 효과도 나를 알아가는 재발견도 되고요. 일에 대한 큰 영감까지 얻을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결론은 뭐다?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하세요. 우선 꾸준하다라는 말이 혹시 매일 안 빠지고 꼬박꼬박 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열심히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로 연관을 짓고 계시나요? 완벽주의의 성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보통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근데 1년에 365일 빠짐없이 해야만 1년을 꾸준히 했구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나요? 마치 이런 거죠. 1년의 경력이 생기는데 단 하루의 연차도 반차도 허용되지 않아야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300일을 해낸 뭔가도 200일을 해낸 뭔가에 몰입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는 꾸준하다라고 인정합니다. 너무 부담 느끼지 말고 언제든지 내가 놓치지 않고 틈틈이라도 계속 해내고 있다면 그게 충분하다 싶어요. 저도 그런 경험으로 배운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작년에 꾸준히 한 것 중에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라디오를 들었다라는 점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라디오 자주 들으시나요? 요즘처럼 유튜브나 OTT나 굉장히 이 영상의 화려한 콘텐츠들이 즐비하는 이 시점에 이 목소리 하나만 들을 수 있는 라디오라는 게 좀 단조로워 보여서 좀 심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일상에서 라디오가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았어요. 가끔씩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나오면 좀 듣는 정도? 근데 이 라디오가 가만 보면 좀 매니아층이 확실하시더라고요. 일단 꼬박꼬박 챙겨 들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로망 중에 하나가 항상 손꼽히는 게 바로 이 라디오 DJ라는 자리라는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어떤 매력이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예상하는 정도, 그냥 몇 번 들었던 것으로만 느껴지기에는 뭔가 다른 게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다 신기하게 제가 작년에 꾸준하게 라디오를 듣는 계기가 생기면서 제대로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난 6편이었나요? 거기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그거죠. 좋아하는 덕질의 대상이 마침 라디오 DJ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막 안 빠지고 꼬박꼬박 들었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진짜 꼬박꼬박은 좋아하는 것과 별개예요. 이 노력의 영역이잖아요. 초반에는 저도 거의 안 들었고 왜냐하면 어색하니까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그냥 들어보는 정도였는데 한 3달 차에서부터 좀 챙겨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된 게 참 신기하게 제가 듣는 날에는 크게든 작게든 한 번씩은 웃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게 막 예능 라디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뭔가 제 코드에 맞는 유머가 나온다거나 뭔가 웃긴 말투다라는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다 보면 거기에서 막 제가 웃는 거예요. 재미를 느끼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하루에 정말 즐거워서 웃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하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 라디오라는 걸 듣게 되면 유난히 좀 한 번씩은 웃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좀 여러 가지로 쉽지 않네. 자기 개발도 했다가 또 포기하다가 힘들다고 또 망하다가 막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굉장히 저도 힘들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잠시라도 내가 2시간 동안 라디오를 들으면서 웃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 나름대로 투자를 한 거죠. 또 두 번째로 예상치 못하게 좋았던 포인트가 있어요. 시간의 활용이 유용했다라는 점입니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매일 방송이 되잖아요. 이 정시성이라는 특징이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라디오를 듣는 시간이 저의 일상의 하나의 되게 중요한 축이 되어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뭐 내킬 때 한다 라고 말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기준으로 나름대로 좀 언제 하면 될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패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일상에 강제성이 없는 게 이 백수 생활의 묘미라고도 하는데 맞긴 해요. 근데 그래서 더 위험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 라디오를 챙겨 듣는 저만의 루틴이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저도 이 시간 활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었던 좀 긍정적인 작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정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 라디오를 2시간씩 듣는 루틴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처음엔 정말 별 의도가 없었거든요. 그냥 웃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예상치 못하게 얻을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라디오만 가지는 그 특유의 소통, 따뜻함을 느껴본 거예요. 얼굴을 보지 않고 또 누군지도 모르는 그 방송을 통해서 진정한 소통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일단은 누군가를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친밀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로 폭넓은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씩 되게 저와 닮은 너무 상황이 비슷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사연으로 소개가 되면 어쩜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했지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겠지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사연을 소개하고서 DJ나 뭐 게스트나 다양한 청취자분들이 리액션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고 본인의 생각을 말하게 되면 정말 폭넓은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사는 얘기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 전혀 다른 누군가의 얘기에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얘기하고 또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합의점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되게 친밀한 소통이 된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작년 동안 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냈던 편이었지만 어쩌면 이 라디오라는 것 덕분에 그렇게 많이 외롭지만은 또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나만 이렇게 힘들고 유독 이렇게 좌절하는 게 아니구나. 다 똑같구나. 누군가도 지금 나처럼 굉장히 아등바등 노력하고 있구나. 누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을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희한하게 그게 엄청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소소하게 자신만의 이야기들로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뭐 어떤 분이 정말 힘들다, 무기력하다, 응원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남겼다 하면 저는 그 DJ가 특유의 공감을 해줬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아, 오늘 날씨가 참 좋던데 잠깐이라도 나가서 산책해보세요 라고 해주는 말들. 그게 되게 특별하진 않지만 그 안에 느껴지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게 유독 저한테 꽂히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엄청 고맙고 공감이 많이 되죠. 그 라디오를 매개로 정말 자연스럽고 또 친밀한 진짜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힘이 필요하다, 위로해주세요 라는 얘기에 제가 먼저 이분을 정말 위로해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그럴 때 실시간 채팅 같은 걸로 메시지를 남겨요. 그분이 당연히 읽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만큼 닿았으면 하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간혹가다 그런 게 또 읽혀요. 그러면 그분이 또 진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게 정말 마음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소통이 된다라는 걸 그때 경험을 해본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죠. 되게 방송이라서 막 막연하고 그냥 불특정의 그냥 누군가가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그냥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제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공감을 하면서 저도 한마디 한마디 전달을 해보다 보니까
좋았던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차가 됐고 그게 작년 연말 12월이었는데 그 12월이 너무 항상 빵빵 터지는 이벤트들이 많았던 게 이 문자 타율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제가 남긴 어떤 멘트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진짜 진심은 어떻게든 통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참 신기했고 또 재미있었던 경험이자 저한테 많은 깨달음을 느끼게 했던 그런 묵직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작년 동안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라는 거였거든요.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저를 알아갈수록 본질에 집중하는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게 제 답이더라고요. 강사였을 때는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을 주는 강사이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교육이 아니더라도 공감을 할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정서적으로 지지도 해줄 수 있는 역할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작년 동안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이나 직책에 가둬지지 않고 경험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 저를 더 폭넓은 깨달음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감사한 행운들을 많이 만나면서 아주 조금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희망도 느꼈던 것 같고 스스로를 또 믿을 수 있었던 힘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도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첫 시작도 라디오를 닮은 오디오 컨텐츠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오디오 컨텐츠만큼은 제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따뜻하고 진솔하게 전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디오라는 매체만큼 정말 완벽하지 않아도 더 완벽해질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라디오를 정말 애정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제작진의 의도라든지 DJ의 진행 이런 것보다 청취자에 따라서 결국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가 달라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 DJ가 공교롭게도 제가 이 오늘의 쉼표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물리면서 하차를 했어요. 정말 너무 슬펐어요. 근데 떠나면서까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가 잘했는지를 잘 모르겠대요. 본인이 열심히 그만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었다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근데 듣는 입장이었던 저는 그 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저는 재미있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라디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찐팬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그 프로그램의 분위기도 좋아했고 모든 것들이 다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간혹가다 취향에 따라서 그걸 싫어하는 분도 있었겠죠. 근데 알바예요? 나는 재밌다니까? 그래서 저는 안 빠지고 그렇게 들었던 건데 그 DJ가 가지는 부담을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청취자였던 입장에서 오히려 저는 배웠던 거죠. 저도 어쩔 수 없는 이 완벽주의 출신이라서 지금도 사실 자꾸 삐죽삐죽 나와요. 그리고 가끔 제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이 이번 주 잘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 너무 궁금해요. 진짜 재밌는 거 맞나? 왜냐하면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만큼 그런 부분은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상도 못한 포인트로 재미있다라고 느끼고 의미가 있다라고 본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때 다시 느꼈죠. 맞아. 내가 청취자일 때 이랬지. 맞아. 한 편 한 편 완성도를 기한다고 들으시는 분들이 내 의도대로 듣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지만 결국엔 이 컨텐츠의 완성은 들어주시는 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이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는 나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을 많이 가볍게 내려두는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도 들고 사고도 한 번씩 나지만 그것 또한 나름대로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생기는 이야기구나. 과정에 정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달려야 한다면 혹독한 꾸준함보다는 느슨하지만 재미있는 그런 꾸준함으로 약간은 여백을 내어두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생각해요. 꼭 해내야 돼 라는 조건을 주는 동기부여는 오래 유지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살면서 나아가야 할 긴 여정에 대해서 오래 달릴 수 있는 호흡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꾸준함이라는 건 그 과정을 얼마나 즐길 줄 아느냐에서 좌우되는 역량인지도 모르고요.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꾸준함을 만들어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NCT U의 라디오 로맨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잠시 쉬어가는 시간, 오늘의 쉼표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